뉴욕시 플라자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선정된 퀸즈 한인회가 교통국 주관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4월 원래회를 가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약 2주 앞두고 연방의사당 앞에서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획됐습니다. 팰리세이즈팍 공립학교에서 6월부터 한식 급식이 시범 제공될 전망입니다. 팰리세이즈팍 타운에서 새 BYOB 조례안을 위해서 민관조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주관하는 뉴욕시 플라자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선정된 퀸즈 한인회가 교통국 주관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수록 퀸즈 보드7이 퀸즈 한인회의 가칭 한국전쟁 참전 용사기념광장의 운영을 허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주관하는 플라자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선정된 퀸즈 한인회가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 퀸즈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재봉 퀸즈 한인회장은 현재까지 노던 블러바드와 155가에 위치한 레오나드 플라자의 운영권에 대해 교통국의 허가는 확정됐지만 아직 퀸즈 보드7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만약 공청회 이후 퀸즈 보드7에서 운영권을 승인받을 경우 레오나드 플라자의 명칭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광장으로 개정하고 한인사회의 모든 동포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야외 행사 장소로 탈바꿈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퀸즈 한인회의 운영권 확보는 근처 한인업소의 매출 향상 및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홍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주민공청회와 1일 플라자에 대한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오면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인회 사람들 몇 사람 모여서 공청회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러면 이 보드 7이나 또 시에서 생각할 때 야 이거 우리가 만들어 주려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퀸즈 보드7의 운영권 허가를 위한 주민공청회는 내일 오후 7시 KCS 강당에서 진행되고 1일 플라자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노던 블러바드 155가에서 개최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4월 원래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직능단체협의회 전직 회장 및 의장을 주축으로 하는 자문위원회 발족건을 발의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4월 정기 원래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진행된 원래회에는 이상호 직능단체협의회 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협회의 활동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 22대 회장으로 취임한 뒤 처음 원래회를 참석한 황규삼 회장은 정관 제2장 5조 기존 회원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진행된 투표에서 기존 회원들의 만장일치 찬성 의견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안건 논의 시간에는 직능단체협의회 전직 회장 및 의장을 주축으로 하는 자문위원회 발족건을 발의했습니다. 이상호 의장은 갑작스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직 회장들만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현직 의장의 소집이 있을 시 전직 회장 및 의장들이 자문을 해준다면 동포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중대한 사항들이 생겼을 때 저희 현직 회장들이 실질적으로 나서기가 쉽지가 않은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직능단체협의회 전직 의장님들이나 전직 회장님들이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저희 동포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생각이 됩니다. 직능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은 정관을 토대로 세부 사항을 검토한 뒤 다음 원래회에서 이번 사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약 2주 앞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 정부 측이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나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에 맞서 연방의사당 앞에서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시위도 계획됐습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와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 등 한인단체들은 오는 28일과 29일 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기로 하고 관련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아베 총리 규탄대회 준비위원회는 취지문을 통해 아베 일본 총리가 전후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전쟁 범죄를 사과하기보다는 새로운 세계 질서 개편에 편승해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면죄부를 받으려는 술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솔직한 자기 반성과 사죄를 바라는 워싱턴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8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9일엔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각각 규탄대회를 갖습니다. 규탄대회엔 6.25 참전유공자회, 제양군인회, 워싱턴 한인연합회, 시민참여센터 등 최소 3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타운인 팰리세이즈팍 공립학교에서 드디어 급식으로 한식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우선 6월 초에 시범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의 선호 메뉴 등이 파악되면 9월부터는 정식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4일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펠팍 린버그 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 제공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와 향후 한식 제공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추진위 측은 오는 6월 초쯤 펠팍 린버그 초등학교에서 시범 급식을 제공한 뒤 9월에 시작되는 가을 학기부터 한식을 정규 급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추진위 회장은 당초 4월 말쯤 시범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상 오는 6월 초로 연기했다며 시범 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선호도 메뉴와 영양 성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문으로 음식과 재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급식 제공 형태는 추진위가 한식을 급식업체에 납품하면 이를 업체가 승인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펠팍 학군에서 한식 제공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다른 뉴저지 학군에까지 한식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팍 타운에서는 또 BYOB 논쟁이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이제는 그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펠팍 정부는 14일 크리스 정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BYOB 민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과 프랭크 다나유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어 주류면허 사업자 측 대표자 2명과 BYOB 측 대표자 2명이 추가되면 모두 7명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펠팍은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BYOB 허용 시간을 자정까지로 두고 있지만 시의회는 이를 일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2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3시로 변경하려다가 주류 면허 사업자 등의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허용 시간이 연장될 경우 BYOB 업소들은 매출 상승 효과가 기대되지만 주류 면허를 소지한 식당은 반대의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에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류 면허 사업자들은 기존 조례를 바꾸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새 조례는 BYOB 업주들에게만 유리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과 잉그루드 병원, 한인들도 많이 찾는 뉴저지의 대형 병원들이죠. 경쟁 구도에 가까웠던 두 대학병원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형 병원의 제휴로 더 나은 의료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과 잉그루드 병원은 14일 의료 서비스와 연구 등의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은 앞으로 각자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병원 측은 이번 제휴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잉그루드 병원에서는 한인 건강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 병원의 제휴를 통해 한인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병원은 이번 제휴의 첫 시작으로 심장 수술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두 병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심장 질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비즈니스 업주들의 사업 환경을 위해서 각종 수수료 항목을 폐지합니다. 그동안 뉴욕주는 소상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꼽혀왔는데 업주들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비즈니스 업주들이 주 노동국과 교통국, 환경보호국과 직원보상위원회, 농무국 등에 지불하던 신청비와 등록비 등 57개 수수료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1일 확정된 뉴욕주 2015-16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번에 구체적인 항목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주 노동국이 부과하던 수수료 중 업소 내 보일러 인스펙션비 $25, 레이저기기 허가비 $600, 직장 안전 상담가 자격증 신청비 $100 등 30개가 폐지됩니다. 또 직장상해위원회에 의료기관들이 납부하던 직장상해 엑스레이 라이선스 비용 $200와 직장상해 메디컬 센터 라이선스 비용 $200 등 12개 항목도 폐지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불필요한 수수료들로 인해 비즈니스 업주들이 비용 부담을 갖고 있었다며 대대적인 수수료 폐지로 뉴욕의 비즈니스 업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이민 서류 처리, 몇 개월씩 걸리는 대기 기간은 기본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다수의 이민 서류 접수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2016회계연도 연방이민서비스국 예산안에서 이 베리파이 개선 사업과 함께 이민서류 전산화 확대 사업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또 이를 위해 1억 9,93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2016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는 영주권 신청서가 온라인 이민서류 처리 시스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영주권 신청서 처리 기간이 훨씬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예산안에서 영주권 신청서뿐 아니라 투자이민 관련 서류와 조건부 입국 제한 면제 신청 서류 등도 2016 회계연도에 전산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민서류 전산화가 확대되면 이민서류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뿐 아니라 이민서류가 개인의 어카운트별로 통합 관리돼 이민 사기 방지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자는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되면 시 전역의 150만 명이 매년 $100억 달러의 추가 임금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뉴욕시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8.75에서 $15로 인상할 경우 150만 명이 연간 $100억 달러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 45만 6,300명의 근로자가 32억 달러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고 브루클린에는 45만 3,400명이 30억 달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트링거 시 감사원장은 오는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되면 가구당 지출이 연간 $1,000에서 $1,80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주택 $20억 달러, 식료품 $6천만 달러, 여가 활동에 $4천만 달러의 소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9만 명의 렌트 지출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만 명은 승용차 구입이 가능해지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 음악의 저작권 징수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엘로힘 USA가 저작권 계약서까지 내놓았는데요. 저작권료를 못 내겠다고 맞서고 있는 노래방 주인들 간의 대립이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로힘 USA가 노래방 업주들이 제시한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엘로힘 USA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인 업주들이 제기한 저작권 징수기관의 적법 여부에 대해 한국 음악 출판사들과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곡을 미국하고 캐나다에 받으라고 저한테 계약한 영문 계약서입니다. 한국 계약서도 물론 있습니다. 업주들이 주장한 고액의 저작권료에 관해서는
노래방 기기 한 대당 매달 $2씩의 저작권을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래방 기기 납품 회사인 금양과 태진 등은 미주 지역 저작권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로임 USA 측은 현재 피고 측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법적 피해 보상 등 2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한 달 후에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수년간의 저작권료 징수 노력에도 해당 업소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작곡가와 작사가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인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저작권협회 등과 접촉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법적 증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승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주민이 집 대문에 그려진 낙서를 헐값에 팔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낙서는 유명 화가의 10억 원이 넘는 작품이었습니다. 최근 이런 거리의 낙서들이 예술 작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초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의 한 마을. 부서진 집 담벼락에 커다란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올 초 누군가 찾아와 그려놓고 간 겁니다. 잔해더미에 덩그러니 서 있는 대문엔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그리스 신화의 등장인물을 그려 넣었습니다. 모두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그래피티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경매에서 12억 원이 넘는 고가를 기록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واليوم لما يجي رسام عالمي مشهور مثل بانكسي على غزة ويرسم فهذه لها أثر كثير إيجابي للمجتمع الفلسطيني.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집주인은 단돈 20만 원에 대문을 팔고 말았습니다. ما بينا لوحة فنية احنا بينا باب. ما بينا لوحة لأن ما بنعرفش لا بنس الرسام ولا حاجة احنا بينا باب حديد. 어두침침한 골목이나 터널에 그려진 낙서 정도로 치부되던 거리 예술 그래피티가 요즘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담은 배트맨에서 머리에 달글 올린 마릴린 먼로, 단숨에 그린 듯 군데군데 물감이 흘러내린 만화 주인공들의 그림까지. 최근 독일에서는 전 세계 23개국의 그래피티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Und ist jetzt auf dem Weg in die Museen und die Writings, aber auch die realen Bilder haben diese Kraft bewahrt. 높다란 기중기에 오른 남성이 아파트 벽에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우중충한 회색빛 벽은 금세 아름다운 초대형 예술 작품으로 변신합니다. 로마 당국이 전 세계 그래피티 예술가들을 초청해 허름한 아파트촌을 꾸미도록 한 겁니다. All'orario di pranzo, all'orario di cena, alla colazione. Adesso è davvero uno straordinario museo che apre ogni mattina a cielo aperto. 관광객까지 유치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마을 경제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Penso che parecchia gente sta venendo e viene a visitare, a vedere, gli piace, sono entusiasti di questa cosa. 과거 공공기물을 훼손하는 범죄라는 비난을 받았던 거리 예술이 이처럼 지역을 살리는 보물로 거듭나면서 그 가치도 점점 치솟을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LA 출신의 한인 해군 장교가 백악관 정책기획 프로젝트 부국장으로 발탁됐습니다. 42살 데이빗 강 미 해군 중령이 지난해 4월 해군에서 백악관으로 발탁돼 정책기획 프로젝트 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세 때 가족과 함께 LA로 이민 온 강 중령은 UC 샌디에고 공대를 졸업한 후 해군 장교로 근무해왔고 이라크전에도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아카데미의 60대 남성 교사가 16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이 학교에서 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65살 남성이
성폭행 미수와 아동학대, 불법 성적 접촉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피해 학생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오다 피해 학생의 언니가 메일을 보면서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시스 루이스 고등학교 인근 주유소에서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 강도 용의자들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권총 강도를 벌인 2명의 흑인 남성 용의자 가운데 1명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퀸즈 지역의 샌드위치 전문점 2곳과 플러싱 소재 주유소에서 직원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했습니다. 뉴욕 시립대 학생들에게 메트로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데니스 로드리게즈, 이네즈 베론 뉴욕시 의원은 2015-16 회계연도 예산안에 뉴욕 시립대 학생의 교통 지원비를 포함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론 의원은 상당수의 뉴욕 시립대 학생이 비싼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점차 흐려지면서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씩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